KBS 창원 부산 울산 공동기획 저출생과 인구 소멸, 부산 울산 경남 함께 길을 찾다 진행을 맡은 송지원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의 위기 앞에 지역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부산 울산 경남의 새 단체장 모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장 박형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근원에 지역 문제가 있는데 지역 문제를 지역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문제로 보고 큰 시각하에서 지역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김두겸 울산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잘 살려면은 지방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중에는 우리 부울경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출산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 또 경제에 대한 문제는 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권한 이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권이라든지 자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에 대폭 이관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지방이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부울경이 힘을 합해서 부울경 우리 시도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세 번 시도지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부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지금 지방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간의 초강력적 협력이 없이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시와 울산시와 경남도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초강력적 협력을 통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방송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으신 건 오늘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부울경의 위기를 극복할 세 분의 현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부산, 경남, 울산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실태부터 바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부산은 지금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 그러니까 소멸 위험 단계에 직면했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런 과한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소멸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됐던 통계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통계로 한 것이라서 그것을 뭐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세계에서 역사상 없는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대도시들이 굉장히 그런 저출산이 심한데 서울이 이제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심하고 다른 대도시들이 심합니다. 도가 조금 그거보다는 나은 상태고 물론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지역마다 그 출산율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산시 내에서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사실상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제2도시가 뭐 이런 위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더 큰 위기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각에서는 뭐 부산은 노인과 바다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이런 수식어나 이런 현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할 때 현상이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의 인구 증가가 어디서 왔느냐?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그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수도권으로 빨아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수도권이 그렇게 비대하고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줄어드니까 노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폄하하거나 또는 현상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데 대한 굉장히 강력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청년들을 끌어올린 서울에 그 집중된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청년들 삶의 질 만족도는 부산이 지금 전국 광역시 중에 1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은 떠나가지만 있는 청년들은 사실 살만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이 집중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고,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회자되는데, 그건 오히려 또 좀 기회의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사실 세계적으로 좋은 해양 도시들은 다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어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또 노인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 특히 구매력이 있는 노인들이 예. 많이 와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도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울산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저출생이나 인구 감소 실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울산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0.81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0.71 정도 되고요. 광역시를 보니까 0.74 정도 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평균을 본다면 울산은 그나마 좀 낫지만은 이 저출산에 대한 관계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책 또 정책 수정이 반드시 따라서 극복을 해야 될 그런 현상이고요. 인구 감소 문제는 박영수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너무 지금 심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울산을 따져 본다면은 그동안 울산도 변함없이 계속 인구 순유출이 많았지만은 다행스럽게 한 88개월 만에, 7년 4개월 만에 인구가 감소가 좀 수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5개월 동안 인구가 좀 늘어났죠. 그래서 울산의 인구 감소가 좀 둔화 상태에 있다. 예. 다만 거기에 살펴본다면은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울산은 산업 수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울산 인구가 좀 감소세에서 약간의 증가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또 울산에는 여러 가지 예. 기업 정책을 펼친 만큼 예. 새로운 아마 기업들이 생산이 일어나고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인구 증가세로 돌아서는 지역이 울산일 것이다. 근데 이제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대기업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울산이는 참으로 일자리가 많죠. 넘쳐나죠. 근데 일할 사람이 정말 부족한 곳이 울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로 수도권으로 다 가버립니다. 근데 울산에 일자리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 일자리가 제조업에는 잘 안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 판교 중심이라 수도권으로 일자리 많이 찾아가고, 울산의 현실을 본다면은 우리 전체 인구를 본다면 한 10,000명 정도 빠져나가는데 연간 그중에 청년들이 한 5,000명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매년 2월 달에 보면은 이 대학 진학 때문에 한 4,100명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보면 울산에는 종합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다 합해야 한 4군데 대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 때문에 가장 청년 유출이 많고,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때문에
청년 중에 예. 일자리 찾아가는 것도 여성입니다. 예. 울산에는 8도 사나이가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만큼 남자들이 많이 일자리가 필요한 곳이고 여성 일자리 부족하니까 이 좋은 산업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청년들이 막은 수도권으로 것이다.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뭐 인구 유출이나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은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경남도 지금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지금 역대 최저치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이라든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 같은 경우에 전국보다 조금 높지만은 거의 울산과 비슷한 수준이고 부산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출생아 수도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또 이 지금 현재 그 사망자하고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뭐 5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인구 소멸 상태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또 특히 이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2만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예. 또 부산이 9천여 명 정도였고 울산이 8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좀 많은 수치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경남의 이제 출산율도 뭐 전국적인 현상이 경남도 낮고 또 순유출 인구 사회적인 감소 현상도 자연적인 감소 못지않게 굉장히 크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인구 중에 거의 90%가 청년 인구들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그 인구 감소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왜 우리 경남이 청년 인구가 이렇게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감소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의 지리적 여건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전국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고 우리 경남은 부산권이 있고 울산권이 있고 대구권이 있고 우리 경남을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갖는 것보다는 인근 대도시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청년 인구 유출이 좀 심한 것 같고 우리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 유출도 뭐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지만은 지난해 순유출된 인구 중에 60% 이상이 청년 인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라는 인식은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완수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네. 집중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도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부가가치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의료 이렇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가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모든 중심 기능이 수도권에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치 또 경제, 기업, 교육, 의료 예를 들면 심지어 금융까지 문화예술까지 전부 총괄 기능이 전부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다. 심지어 공공기관 하나 이전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금융 총괄 국가 통제 기능은 오히려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이 금융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업의 본사들을 울산으로 다 옮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 도시는 울산인데 이렇게 서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좀 분담을 지방 도시에 시켜줘야 이 수도권 중심 현상이 집중 현상이 좀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더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울산 시장님 말씀할 차례인데 예, 제가 조금 말씀하십시오. 연결돼서 조금 보완하고 두 번 말씀하십시오.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언론이나 중앙정부나 또는 학계나 이런 그 대기업의 그 엘리트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이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거주하거나 아이들을 강남에서 학교를 보내거나 강남에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도권이라고 펑퍼짐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강남 감각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의 인식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이에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자기 감각 세계 바깥에 있으니까 제대로 인식할 기회도 못 얻고 아무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해도 그것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역에서만 우리끼리 불평하는 식으로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진짜 이 구조를 바꾸려면 이 정치 한가운데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엘리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금 경제적인 성장의 한계, 초저출산, 그다음에 이 그 격차의 확대라고 하는 이 문제들이 다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인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업은 가는데 사람이 안 가려고 한다. 그건 굉장히 저는 생각할 때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의지가 없이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 망국적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우리 영호남이 대한민국 경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30%가 안 되거든요. 호남과 영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결국은 수도권이라는 것은 최근 과거에는 수도권이 서울과 경기도였지만 지금 충청권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도권으로 묶여 있고 영남과 호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특히 최근 우리 박영준 씨의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각 그 정부들이 호남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인프라라든지 산업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과거에 70년대 영남의 그 영광이 그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은 영남이 오히려 전국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구분해 봤을 때 오히려 영남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영남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청년 유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두 번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한 유출이 한 80% 정도가 수도권 인구가 청년들이 모여서 수도권이 비대해졌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방금 뭐 지도지사님께서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시에 갖춰야 되는 인프라 이런 부족이 지방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쏠림 현상이 수도권에 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뭐 급여 많이 준다고 돈 많이 준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과 여가가 병행을 해야 일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방 소멸에 대한 지방에 대한 인구 소멸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은 쏠림 현상이다.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또 살펴볼 것이 이 제조 공장 생산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두뇌가 있고 핵심이 있는 본사는 백대기를 보면 약 76% 정도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거는 생산하고 공해 마시고 늘 그런 것 맞지 실제로 고부가 가치가 있는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 있더라. 그래서 아까 박한수 지사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본사도 이전을 해야 재정적 불경령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고급 인재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고급 일자리들이 지방에도 생길 것이다. 일단 저출생과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시도에서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로 이제 출산 문제를 정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는 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혼 문제부터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부터 저희들 다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보통 저희들이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한 380조 정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퍼부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정책을 편다면은 통합 아이 수당을 제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처럼요. 애 하나 놓으면은 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둘이 놓으면 매달 200만 원씩, 3명 놓으면은 매달 300만 원 주면은 3명 놓으면은 600만 원씩 매달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한 44조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에 썼던 그 영유아에 대한 수당이 44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 통합수당으로 바꿔서 정책을 바꿔 나간다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결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자꾸 육아, 출산 이런 부분인데 결혼 자체도 결혼하면 미혼모라든지 또 미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주거 문제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 부분까지도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경남에서도 최근에 위기 대응 TF팀 꾸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도 지금 인구 위기 전략분과 이걸 창설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지난 9월 10일 날 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출산을 좀 극복해보자 하는 정책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청년 인구를 좀 유지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생활 인구 확대 이 문제인데 일단 목표를 합계 출산율 0.7에서 1.0으로 올리자, 회복시키자 하는 거 하나 하고 청년 인구를 전체 인구의 20%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경남 전체 인구를 330만 명 유지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시책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출생 문제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해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뭔가 하는 걸 몇 가지 개발했는데 청년들이 이 결혼하고 나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도가 좀 도와주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육아휴직을 여성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아빠들 직장에 다니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좀 쉽게 육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그리고 돌봄 지원책을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도의 돌봄 지원책이 아이들의 초, 중, 특히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고학년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청과 의논해가지고 통합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교육,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이거 글로컬 대학이나 뭐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남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것부터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이 특목고라도 자사고가 우리 경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 특수고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다음에 지급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이 이제 전통적인 주력 산업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나 특히 젊은 여성 인력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제조업을 스마트 해달라. 그 다음에 IT나 소프트웨어 신기술 쪽으로 산업을 키워달라. 그리고 창업을 활성화시켜달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달라. 컨텐츠 산업을 활성화해달라.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아닌 그 비제조업이나 디지털 쪽으로 산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경남 산업을 다양화시켜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나갈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유입 정책에 대해서 비자 제도라든지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올해였나요? 인구정책 담당관을 또 신설하셔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뭐 세밀한 정책들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걸 좀 중심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근원적인 문제를 좀 계속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수백 조의 돈을 썼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별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게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찔끔찔끔 정책으로 이 문제를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 놓고 나서 우리가 대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동기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출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 초과밀, 초스트레스, 초경쟁의 이 사회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아이를 가질 동기를 제대로 못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전부 수도권으로 청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과밀 경쟁하게 하고 다른 지역의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루저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이 사회 구조를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중심에 놔야 된다. 이게 바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가 저출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밀, 초경제, 초스트레스 구조에 놓으면 새끼 안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도권이나 우리 그 부산시에서도 이 그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가 충분히 그런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나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일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동기와 여건을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적으로 그런 쪽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노인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뭐 임신부터 출산부터 양육부터 또 교육까지 이걸 일련의 그 과정으로 저희가 정책을 배치하고 있는데, 부산은 당신처럼 애지중지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공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지금 촘촘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고 돌봄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다양한 아이들 키우는 데 이 지원 정책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기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참고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시장님 말씀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건이라는 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할 때 경제적인 요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보면 집안이 넉넉하고 부자들도 결혼 안 해요, 젊은이들이.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이 사회의 시대적인 가치나 이 사회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의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통계조사에 보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이를 놓고 하는 것은 가족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치의 전환이 가족이 바로 행복이에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뭐 경제적인 문제, 돌봄이 해결이 안 돼서, 물론 그런 부분이 이 출산율이나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어떤 노력들을 좀 들어봤는데, 한편으로는 광역단체 각각의 대응과 노력으로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소멸 정책을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아쉬우셨을지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려는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중앙정부가 하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서울대학교 김태유 교수, 그분은 이 산업전공자인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데 이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의식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인들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구발전문제연구소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초과밀, 초스트레스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덜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수직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획일화돼 있고,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출세의 경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획일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좋은 기업이 있는데도 좋은 기업 취업 안 하고 대기업,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선택의 다양성이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문화로 자리 잡지 않는 환경에서는 계속 한 방향으로만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고,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죠. 그렇죠. 그 일극 체제가 아닌 이제 다극 체제를 좀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각각의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좀 어려우셨던 점이 있었을까요? 각자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지역적인 특색만 갖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 수도는 서울이라 보고 산업 수도권은 우리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아마 생산이라든지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높이는 데는 부울경 중심으로 산업 수도권을 만든다면은 굉장히 이 정부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계 시도는 서로 경쟁 없이 산업 수도권으로서 그 역할과 분담을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이 일국화를 경제적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남지사께서는 이제 경남의 인구가 인근의 부산, 울산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지자체 간 근데,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협력이 필요한 때다 얘기를 하시는 것 당연하죠. 같아요. 우리가 중앙에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중앙에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부경이 합해서 연합해서 요구하면 훨씬 파워가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개별 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쏟아부어도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뺏어가기예요. 기업 이쪽에 부산서 울산으로 가지고 가고 울산서 경남으로 가지고 가고 서로 갈등 유발시키고 이런 것은 지역의 총체적인 어떤 양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뺏어 먹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울경이 하나의 연합체제를 구성해가지고 기능 분담을 하면서 오히려 중앙이나 역 외에 있는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울경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의 저출생과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 저는 중복 투자하고 또 이 산업 정책도 이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담도시 형태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전부 다 모든 걸 세계 도시가 다 하겠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부산이 맡아야 될 기능, 이 부울경 전체 사회에서 울산이 맡아야 될 기능, 경남이 맡아야 될 기능을 분담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우리 부울경이 경제 동맹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업 투자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부울경 협력이라든지 박람회를 한다든지 스포츠 대회를 한다든지 국제 행사를 한다든지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하자. 싱글 마켓으로 가고 싱글 체제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울경이 행정 통합은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같이 부울경으로 있으면서도 각종 행정 행위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지역의 행사라든지 스포츠나 문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이유가 여러 국가가 싱글 마켓으로 가고 있듯이 부울경이 하나로 가자는 거죠. 그런 것을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시장님이나 울산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가 함께 선언을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싱글 시스템으로 가겠다. 어떻게 그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게 이미 우리가 진행하고 예. 있는 일이고요. 경제 그게 동맹이죠. 이제 경제 동맹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부울경은 이미 경제 분업권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특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이나 화학이나 자동차 같은데 큰 기업들이 울산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신산업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고 부산은 해양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 기능을 부산이 국제 금융 기능을 추가를 하면 이게 부산이 국제 금융 도시가 되는 순간 그것이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금융이라는 건 결국 주변의 제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울경 경제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곳을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저희의 진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울산에나 경남에나 대기업이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공장이 있는 거지 본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한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투자 유치 많이 했다. 다 지금 투자 유치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속은 누가 빼먹고 있느냐면은 서울에 있는 본사가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단일한 분업권을 만들어서 경제 동맹을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하나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제가 해주셨지만, 볼 예. 때는 이 정부가 지금 그 부산을 금융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산업은행도 이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감하게 중앙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수도권과 대응하는 이흑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예. 수도권 심화는 더 강화될 것이죠. 그래서 부산을 금융도시로 만드는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을 저는 부산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을 키우면 불경이 함께 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수도권과 대응하는 이극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 것이고. 정치적 결단이 네. 필요한 부분이 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나 대기업 리더들이 결단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나 LG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이 남부권으로 그 본사를 옮겼다. 이거 자체가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도 하려고 안 하고 누구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단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민간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야,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없으니 그 중에 한 기업들이나 두 기업은 지역으로 내려가서 본사 기능을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해줘야 되면 산업은행은 오히려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저항들도 많은데 대기업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너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같이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기관만 하더라도 빅5가 지금 전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들 다 서울에 뭐 스카이 대학 다 있는데, 이제는 교육도시도 이제 과감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지방에 교육도시 하나 선정해서 기능 분담하도록 해주고, 의료기관도 왜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빅5 중에 최소한 3개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 뭐 100%다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이 그렇게 지역에 있는 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돈은 알짜배기 돈은 본사인 서울에서 다 먹는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민간 부분이라 해도 사실은 지역에 오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행법을 제가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상속에 대한 법령 여러 가지 지금 제약점이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도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령들을 손질을 해준다면은 지역에 좀 올 것이고, 벌이 많은 곳에는 그 꽃이 많은데 벌도 많지만 또 꿀도 많습니다. 기업은 돈 보고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윤리는 그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돈이 되도록 지금 분산 활성 에너지법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한 산업들을, 그러한 기반들을 마련해 놓으면 기업들이 날라오면은 지방으로 올 때 그때의 여러 가지 그 완화를 해줘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고 본사도 이전할 것이고, 또 공공기관이나 할지언정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만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지방에 강제 이양을 시켜야 예. 그 지역이 대한민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지. 그거 민간이 하기 오히려 더 쉽다는 말은 저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 민간은 그만한 메리트를 줘야 될 것이고 공공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지방과 중앙이 공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불경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경제 동맹을 이뤘지만은 예. 이 교통이 이제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부터 먼저 선결 과제가 돼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 본사가 지금 울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본사부터. 이제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돼. 이전하면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제가 수차례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코리아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역시 또 서울이 본사인데 이거 역시 이번 건이 해결이 되면은 울산은 그 기업 도시잖아요. 울산에 있는 기업은 울산 시민이 지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고려아연을 지금 저희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된다면은
본사를 울산으로 생산 기지가 있는 울산을 옮겨달라. 이 뭐 권리로 제가 요구를 할 해서, 것이고 예. 중공업이라든지 SOE라든지 자동차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지금 본사가 울산 오지 않으면은 울산은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대통령께도 제가 건의를 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회사하고도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한데 모여서 노력을 하는 동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 지원도 필요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은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게 이제 그런 이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가도록 하는 촉진책이 되고 그것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파격적인 네.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는 우리 부울경 전체를 메가 샌드박스 지역으로 만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도 기회발전 특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본사를 그 부울경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법적인 제약 장치들도 다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파격적인 네. 지원을 만들어주면 특히 상속 문제라든지 예. 이 그 여러 가지 어떤 대기업이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대기업이라고 이제는 뭐 글로벌 시대에 서울에 꼭 있어야 될 그렇죠. 오히려 직원들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기업 자체는 그런 옮기는데 결단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번 여쭤보니까 금융 기능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대기업이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금융하고 영업만큼은 서울에 존재를 하겠다. 그 위에는 다 다 옮길 그 수 지방으로 생산 기지로 옮겨도 사실은 이상 없다. 예. 옮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뭐 법률적으로 손절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것만 손절해 준다면은 금융 파트하고 영업 파트는 서울이 존치하고 그 위에는 지방으로 이관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듣고 있습니다. 예. 박완수 지사님,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뭐 기회발전 특구 또 정부가 최근에 뭐 교육발전 특구다 이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이 국가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제는 파격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을 금융허브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금융의 중심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내려가도록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 부산에서 금융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금융업을 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의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예. 만약에 저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에 많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오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를 이전할 때 기회발전 특구 정도의 그 인센티브 가지고 안 오죠. 왜 그러노? 서울에서 하는 것이 그런 인센티브를 무시하고도 몇 배가 더 나은데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보다 울산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다시피 면 기업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겁니다. 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안 해주는 거냐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경제 자유구역 뭐 진해 조금 일부 지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경남 전체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투자 유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중앙정부가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만 안 해줄 때는 부산, 울산, 경남이 따로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 우리 800만 도민, 시도민들이 함께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에 하나라도 쟁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뭐 지원 정책 이건 아주 그 지엽적인 문제. 이 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오늘 토론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출생과 지역 소멸은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실 말씀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은 네모이다. 예, 저출생과 지역 소멸은 우리 불경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지 않으면 불경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이걸 극복하게 되면 우리 불경 발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저출생과 지역 소멸은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구조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혁신은 사실은 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한계로 느끼는 것은 그런 문제 의식을 아직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문제라는 거를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원 오브 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 저출생과 지역 소멸은 내모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살펴줘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출생 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좀 더 큰 의지를 갖고 정책 변화가 요구됩니다. 네, 모두의 책임이자 기회이자 혁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창원, 부산, 울산 공동기획 저출생과 인구소멸 함께 길을 찾다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실태를 다뤄봤다면 다음 주 이 시간 2부 뭉쳐야 살아남는다에서는요. 지역이 소멸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한 부울경의 전략을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